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5일이죠. 예, 스승의 날입니다. 다들 은사님에게 감사의 인사 다들 드리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는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실적 발표와 IR을 예고했었죠. 그래서 어,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뭐 셀트론 제약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결론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예, 지금 이 셀트리온 그룹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이제 연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최근에 이제 신제품 효과들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를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고 이 연간 예측하는데 일단은 핵심인 그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이 이 각 증권사의 어떤 컨센 대비해서 좋게 나오거나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나왔다는 부분은 이 셀트리온 그룹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서 날아오를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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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어떤 매도는 최근에 좀 많습니다. 그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증시의 어떤 대기 자금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장에 대한 예측은 사실 뭐 누구도 정확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도 이제 산업과 기업에 집중을 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어떤 주식 투자 방법이니까요. 너무 시장의 변동에 뭐랄까요, 치우치지 마시고 산업과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에서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젠이 거래량이 굉장히 폭증하면서 또 이제 음봉 좀 밀렸거든요. 뭐 기관이 매수하긴 했는데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 조금 눌리면서 이 셀트리온 그룹 쪽으로 다소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였고요. 또 이제 네이버, 카카오 비롯한 시장의 어떤 주도주잖아요. 예, 언택트 이제 대장 그런 종목이 이제 오늘 좀 음봉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그 주도하는 종목군, 섹터군 자체가 이제 형성되려면 이제 기존에 강한 어떤 수급이 붙던 것들이 조금 조정을 거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태양이 여러 개일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구간에서.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그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시장에서 전면에 나설 만한 명분도 갖추게 됐고 수급도 이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이 실적 보고서 지금 IR 진행 중이겠네요. 4시부터니까 요거 이제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분기 경영 실적 매출액은요 여기 보시면 3,569억. 예. 컨센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558억. 컨센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순이익은 좀 예상했죠.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순이익은 환율 효과로 상당히 영업이익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69% 늘어났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거의 500% 늘어났습니다. 순이익은 1200%. 와, 이거 수치로만 보면 뭐 죽음인데요, 그냥. 시즌 저리 가란데요. 큐오크 전년 북이죠. 전년 4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13.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30%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87%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은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은데 지난 4분기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기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설명이 돼 있죠? 미국의 인플렉트라 트룩시마의 점유율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및 출시 제품 다변화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개선되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실적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 우리가 수치로 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출시 제품 다변화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 수익성이 이제 좋은 거죠. 미국 시장의
팔리는 제품이 유럽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단가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예, 미국은 약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게 고민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푸시를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대안이 뭐냐?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보다 싼 약가를 낮은 제네릭이라든지 이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적인 흐름에 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선점 역할을 갖고 있는 인플렉트라 트루시마 이게 이제 이 자가면역 항암제 계열에서 퍼스트 무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점 효과를 누리면서 이 점유율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비중 확대 이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에 이제 상당히 양호하게 좀 작용한 걸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순이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약세가 이제 심했죠. 제가 이제 잠시만요.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요.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이 1분기 1월, 2월, 3월 보시면 2월달 1, 2월달보다 3월달에 이제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2분기에도 환율 효과 때문에 수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율이 이제 요 높은 수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달러로 이제 달러 환전할 때 원화가 이제 더 많은 수준으로 이제 수취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1분기에 유지하면서 이 순이익단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이제 98%를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잖아요. 완전 수출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달러 가치가 높은 수준이 1분기에 지속되면서 이런 어떤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경영 실적은 예상보다 굉장히 월등한 지금 뭐 시간 외 거래도 한 0.8% 정도 상승 중이네요. 그래서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줬다. 야, 이거 참 우리 뭐 주주님들 우리 이제 셀트리온도 좋고 셀트리온 제약도 좋고 이게 제가 뭐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뭐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실적이고요. 셀트리온 그룹의 임직원 분들에게 정말 박수 쳐주고 격려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상당히 좀 기분 좋은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한번 경영 실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품별 매출 비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공급해 가지고 매출과 이익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헬스케어는 이제 판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어디 얼마만큼 팔려가지고 이 매출이 찍혔냐. 그럼 이제 이 흐름이 결국은 셀트리온이 향후에 어떤 제품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될지. 왜냐면 재고가 감소할 거니까 많이 팔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돼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을 같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셀트리온 실적 분석해드린 거 그거 꼭 영상 보세요.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 램시마 쪽에 좀 올랐죠. 매출 비중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오잖아요. 거기 사보험사 이제 우선 처방 등재되면서 이게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트룩시마 부분이 올해 굉장히 괄목할 성장을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한 7%대인데 연말까지 한 10% 이상은 될 건데 15%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누구도 모르겠지만 그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트룩시마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하암제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진도 상당히 좋다는 거 46%로 이렇게 올랐네요. 그리고 허즈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 뭐 바로 이제 매출 비중에서 많이 잡히진 않은 것 같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뭐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여기 2%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램시마 SC예요. 이게 이제 3월부터 이제 본격 판매가 된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아직은 이제 뭐 2%면 거의 70억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 아직 2%밖에 안 찍혔는데 이게 점유율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요 부분 추이를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진이 굉장히 좋고 직판이기 때문에 셀트론 헬스케어의 직판으로 판매하는 첫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진에서도. 예. 그래서 저거 다음 분기에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 지역별 매출 비중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변화는 한눈에 들어오죠. 유럽 비중이 감소하고 미국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본질은요, 예, 진검승부의 무대는요, 미국이에요. 결국은 유럽에서 이제 판매 승인받고 레퍼런스를 쌓고 안정성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미국 가서 진짜 승부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거의 절반 넘는 수준이 미국이거든요. 예. 약가도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예, 결국은 이런 기반들이 잡힌다는 건 셀트리온의 이 브랜드를 미국에서 올리는 거고요. 그러면 추후에 이제 출격하게 될 램시마 SC 그리고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 팔 수 있게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약이라는 거는 신뢰가 가장 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요. 의사가 처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약국 가서 사 먹는 약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하기 때문에 의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또 이제 환자에게 써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명성이라든지 자신의 그 이름을 이제 깎아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들의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차기에 셀트리온의 다른 약이 나왔을 때도 예, 처방을 해주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보시면 굉장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밀러들이 치고 올라와도 점유율이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 보면 유럽에서 이제 셀트론 제품 굉장히 좋다는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론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분들은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향 매출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이 중요하니까 미국을 따로 떼서 지금 여기 PPT에 올린 거예요. 북미향 매출 증가 및 램시마 SC 출시 확대로 실적 개선 전망된다.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 쪽에 매출이 이제 좌측이죠. 매출이 지금 작년 3분기 1000억에서 지금 거의 2000억 가까이 지금 올라왔죠. 매출 그리고 이제 SC 램시마 SC 출시 확대로 실적 개선 전망. 잠시만요. 이거 무슨 제품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약간 착각했네요. 전체 매출에서 이제 미국 쪽, 북미양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여기 보시면 10%, 작년 1분기 10%, 2분기 8%, 3분기부터 확 늘어나네요. 35%, 40%, 48% 이번 분기. 그러니까 올해 이제 미국향 이제 매출 비중이 뭐 절반 이상은 최소한 넘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보는 게 램시마와 램시마, 램시마 매출이 확대된다는 부분, 그 부분이고 이제 아까 트룩시마, 그거 이제 허주마까지 출시되면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다. 이거는 헷갈리게 써 있네. 그렇죠. 램시마 SC는 지금 현재 유럽에 출시되어 있는데 요것 때문에 약간 좀 혼동이 왔네요. 어찌됐든 지금 미국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회사에서도 고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저렇게 올라간다는 게 자신들도 상당히 해피하다는 거죠. 계획대로.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올해 이제 그 셀트론 헬스케어에서 비용 부분에서 조금 나갈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는 운전자분 이렇게 좀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직판을 구축하잖아요. 직판. 그러면 거기 이제 자체 영업 인력을 깔아줘야 돼요. 그 자체 영업 인력이 월급 받는 이게 이제 인센티브제가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나간다는 거죠. 고정이 나가는 어떤 인력이 이제 자체적으로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쪽에 대한 어떤 비용이 이제 부담일 수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비용에서 좀 찍히는 부분들은 직판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구나. 이게 매출이 늘어나면 레버리지 효과는 높아지죠. 그쵸?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당연히 굉장히 좀 바람직한, 예, 아무도 국내 제약사 중에서 해보지 못했던 그런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이제 고속도로를 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서정진 회장님께서 자신이 은퇴하기 전에 이 직판 체제 까는 걸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중들을 계속 밝혔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보도록 하고요.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실적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상품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램시마와 인플렉트라, 이제 인플렉트라는 이제 미국명이죠. 램시마의 유럽 시장 점유율 60% 달성하며 가장 많이 처방되는 인플렉시마 제품으로서 선두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점유율은요 60% 정도 지금 올라와서요. 뭐 오리지널 대비해서 더 높은 수준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가파르게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 정도가 좀 유지되는 수준을 좀 예상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예상할 게 여기서 좀 점유율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가 인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냉정하게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그룹은요 계속 신제품이 나와야 돼요. 예, 계속 신제품이 나와 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하나씩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목표라고 지금 내세웠잖아요. 그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성장이 약간 정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램시마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꽉 찬 점유율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7, 80%, 90%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좀 낮은 편이라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인플렉트라,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10%잖아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여지가 높은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이해되시죠? 미국 시장에서 지금 처방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향 매출 계속 증가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 부분인데요. 이 혈액암 치료제죠. 자가면역 질환도 이제 같이 되는 이제 약인데요. 리투산 계열에서 퍼스트 무버입니다. 유럽과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유럽에서 오리지널 시장 점유율을 상회하며 리투시맙 제품 중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다. 보시면 오리지널 제꼈죠? 지난 4분기부터 오리지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너무 진짜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시 5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 7.9% 달성하면서 순항 중에 있다. 이거 가파르네요, 정말. 정말. 그래서 경쟁사는 아직 밑바닥에 있습니다. 화이자의 이제 제품이죠. 사업 현황입니다. 유럽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유럽 시장에서 이제 여러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됐어요. 이제 허세틴 계열로. 근데 이쪽도 이제 점유율이 올라오는데 오리지널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허주마도 같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뭐 트룩시마나 이제 램시마 대비해가지고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무적인 게 또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허주마 일본 허주마 계열의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연간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40%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1,600억 일본에서 허주마 매출이 찍힌다는 거예요. 지금 요 점유율만 유지한다면. 그래서 사실 일본 제약바이오 시장이요. 이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큰 수준입니다. 세계 3위 수준이죠. 그만큼 고령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인구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일본 시장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처음으로 직판 체제 갖춘 게 이제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어떤
이 올라오는 부분도 우리가 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일본에서의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적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거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사실 이거 셀트리온의 어떤 연결 실적을 볼 때 적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고무적이네요. 연결 재무제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이제 포괄 손익 계산서 체크를 하겠는데요. 이 전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분기가 가장 비수기예요. 그래서 매출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전년 이제 1분기 매출이 385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443억이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43억, 작년에는 18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도 보시면 작년에 2억 8천 정도. 올해는 지금 22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5%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39% 증가했어요. 순이익은 684%. 퍼센트로만 따지면 뭐 완전히 뭐 초어닝 서프라이즈네요. 하여튼 뭐 1분기에 좋진 않을 걸로 좀 예상했는데 상당히 좀 고무적인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3인방의 주주님들 모두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뭐 한박 웃을 수 있게 됐고요.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 세 기업 모두 올해 폭발적인 어떤 실적 증가의 가능성과 모멘텀들,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어떤 빛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신제품이 나와줄 때가 실적에 가장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시세가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주어지는 구간대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한 2년 정도 이제 하락 조정기를 거쳤고 셀트리온 그룹 자체도 한 2년 정도를 쉬었잖아요. 실적도 좀 예상치보다 좋진 않았고 근데 신제품 효과가 본격 가동되네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도 정말 그 청춘이라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셀트리온 그룹이 올해 그 빛나는 그런 청춘, 인생의 그 하이라이트의 어떤 구간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네, 실적 분석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질문이나 뭐 요구사항 있으신 것들은요, 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전 영상들 하나하나씩 주말에 한번 보십시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자세히 알 겁니다. 그리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그룹주라 이렇게 제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